박준규의 브리핑6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당명 가지고 전쟁이 계속 이어지네요. 그렇습니다. 예. 국민당 선관위가 불허를 했어요. 예, 공식적인 불허는 아니고요. 민주당, 국민당이 이런 당명은 어떠냐라고 의견을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공문을 통해서 답변을 준 게 그것은 쓸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상 불허라고 볼 수 있고요. 그것도 사전에 저번에 했던 방식하고 똑같은 거죠. 안철수 신당에 대해서도 미리 물어보고 답변을 받은 거잖아요. 못 쓴다고. 그렇죠. 예. 이제 본인들도 아마 사전적으로 선관위에 물어봤을 겁니다. 이것을 한번 판단을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했는데 한번 받아보는 게 낫겠다라는 아마 의견을 받았을 것이고 예. 그 공문을 통해서 이제 제안을 한 거죠. 그러니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 답변을 한 건데 결국 가장 큰 그 기준은 기존에 있는 다른 당과 어떤 차별성이 있느냐. 국민들이 볼 때에 헷갈리지 않을 정도의 뚜렷한 차별이 있어야 된다. 예. 이게 이제 전제입니다. 근데 가칭 국민당에서는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국민새정당 네. 이라는 지금 선관위 얘기는 국민새정당이라는 당이 있으니까 네. 국민당하고는 헷갈릴 수 있다라는 그렇죠. 건데 과거에 국민의당이 있을 때 국민새정당이 또 허가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이게 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저도 약간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의아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그때 당시에 보면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국민의당이 이미 존재를 했었고 그 다음에 곧바로 2017년에 이제 새정당이 예. 이제 만들려고 하던 때였죠. 그래서 예. 국민새정당이 문의를 이제 거꾸로 한 거예요. 예. 국민의당이 있는데 우리 어떻게 하느냐, 괜찮냐? 이것은 뚜렷한 구별이 되기 때문에 당명을 써도 괜찮다는 의견을 받은 거죠. 그래서 예. 만들어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운데에 들어있는 의 차이잖아요. 예. 국민의당과 국민당의 차이. 예. 이것이 국민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선관위는 본 것이고, 그래서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제가 이제 선관위에 직접 물어봤어요. 예. 그랬더니 이게 뚜렷한 대답은 주지 않아요. 그리고는 자기들이 이번에 그렇게 판단하게 된 근거는 2017년에 새민주정당. 새민주정당. 예. 그 새라는 것이 그러니까 민중당이 이미 있는데 새민중정당이 우리 해도 괜찮느냐 이렇게 문의를 해와서 우리가 안 된다고 했다. 예.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번에도 안 된다고 우리가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이런 설명이었어요. 민중당이 있었는데 새민중정당이 안 된다고 불허를 했고 예. 지금 국민새정당이 있으니까 국민당이 안 된다고 불허를 했고 요게 지금 일맥상통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과거의 것들도 한번 찾아봤어요. 예. 그랬더니 과거에 우리가 대한애국당이 애초에 신공화당을 하려고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기 물어본 거예요. 신공화당으로 해도 괜찮으냐. 근데 이미 공화당이 있어요. 공화당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선관위에서는 신공화당은 공화당이 이미 있기 때문에 차별성이 없어서 허용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됐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불허된 사례가 있으니까 그거 자체가 뭐 완벽하게 터무니없다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국민의당 시절에 국민새정당을 허락해줬는데 그렇죠. 국민새정당이 있는데 국민당은 안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상하게 느끼고 반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합리적인 생각해도 예. 좀 충분하게 설명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선관위가 지금 많은 그 정당으로부터 좋지 않은 평가를 받는 게 지금 비례 후보자 선출하는 과정이 너무 타이트하고 또 그 내용이 상당히 그 당의 자율성, 정당의 자율성을 해친다 이런 느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규제를 한다. 당이 정당 활동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막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다가 이렇게 당명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제한을 두니까 지금 선관위가 과도하게 자기의 힘을 발휘해서 입법부를 제한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좀 복잡한데 미래한국당은 또 허용이 됐어요, 어찌됐든. 그렇죠. 미래한국당은 사실 큰 논란은 없었어요. 그 논란이 있었던 것은 이제 민주당이 계속 이건 허위 정당이다. 가봤더니 창고였다 주소지가 뭐 이런 얘기들이라든가.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선관위 얘기로는 자신들이 확인해 본 결과 결격 사유가 없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미래라는 단어는 이미 뭐 이를테면은 우리 미래당이라든지 바른 미래당 같은 데서 쓰고 있고 한국당이란 것도 이를테면은 뭐 쓰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조합을 했더니 이거는 큰 문제가 없다라는 거고 그렇죠. 국민당은 그럼 이를테면 국민미래당 뭐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또 허용해 주는 거죠. 그거는 허용해 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국민미래당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보면 지금 이번에 당이 2개 더 오늘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41개예요. 정당만. 그런데 거기 안에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은 당 이름이 하나가 아니에요. 더민주당. 더민주 말에 민주당. 이것도 같이 약칭으로 쓸 수가 있어요. 같이 등록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다른 정당을 만들고자 하는 단체에서 민주당은 쓸 수가 없어요. 민주당이라는 이미 거는 들어와 있으니까. 새로운 보수당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민주자를 쓸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 민주자는 쓸 수 있죠. 근데 민주자만 단독으로 쓸 수는 없고, 그렇죠. 예를 들면은 뭐 민주 한국당, 그렇죠. 뭐 이런 거는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해서 추가로 이 약칭을 더한 게 19개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정당은 사실상 60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은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정당 이름에 쓰는 단어들이 대체적으로 정해져 있고 굉장히 추상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이런 단어들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조합수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고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한 번씩 썼던 단어들. 뭐 통합, 뭐 이런 단어들. 그렇죠. 통합 많이 뭐 썼죠. 민주, 뭐 이런 것들 많이 써서 국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네요. 지금 상황에서는 고소 고발을 하거나 아니면 뭐 여기 헌재 얘기를 하거나 그 소송을 걸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그 결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뭐 대체제를 빨리 찾아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어찌됐든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음모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선관위가 여권에 뭐 눈치를 보거나 여권에 충실한 지금 뭐 국민당을 방해하기 위해서 뭐 이런 음모론적 주장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국민의당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미래한국당은 또 그 한국당과 미래한국당은 또 야당을 거대 야당을 또 뭐 억제고 있다 정권이 뭐 이런 식으로 선관위를 현재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보수통합 당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대통합? 보수 신당? 보수.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제 중도와 보수, 중도 보수 통합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당명을 정했어요. 당명은 정했습니까? 원래 쓰려고 했던 그 당명은 미래한국 통합신당입니다. 미래한국 통합신당 뭔가 다 갖다 붙이는. 그래서 제가 아침에 그것을 이제 후배가 발제를 해서 그렇구나 미신당이네. 미신당. 그런데 실제로 내부에서는 그렇게 약칭이 나올 것을 염려했다고 합니다. 걱정을 했군요. 그래서 바보는 아니군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약칭은 항상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약칭은 아직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앞에서 한국을 넣자. 한국당이 자기의 정체성 때문에. 근데 이것은 좀 다른 당들이 좀 반대를 했고요. 그리고 신당에서 신당 이게 신당이 좀 지나면 또 신당이냐 계속 그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 바른 한국과 신을 뺀 거예요. 미래통합당. 나름 뭐 네이밍이 장명소 가서 뽑은 것 같이 새끈하게 뭐 이런 표현이 맞을까 모르겠는데 어쨌든 고민을 했네요. 어쨌든. 그러면 미통당이 되거나 뭐 미래통합당이 되거나. 그렇죠. 미래당은 이미 있으니까요. 통합당이 되거나 미통당이 되거나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거는 미래자가 들어간 것은 나중에 미래한국당하고 혹시 합당하는 것을 지금 고려했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합당보다는 투표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 미래가 둘이 같이 비슷하니까 여기랑 여기가 같은 자매, 그러니까 자기들은 자매라고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위성정당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차관이 될 수 있도록 연관짓기 위해서 아마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미래라는 접두어가 붙은 방식으로 이거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미래당이라고 젊은이들이 중심이 된 정당도 있고 사실 그리고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당이 없어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미래자 붙은 정당이 굉장히 많긴 하네요 지금 현재.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통합정당 대표 지도 체제는 어떻게 지금 가는 걸로 얘기가 되나요? 지금 시간이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뭐 대표 체제를 바꾸려면 이 전당대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잡하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황교안 체제로 가자. 현재 그렇게 돼 있고, 그러면 다른 정당들은 어떻게 의사 결정 구조에서 참여하느냐? 최고위원회의를 현재 한국당의 최고위원회의에 인원수를 좀 늘려서 거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그 비상체계로 가자. 이렇게 지금 현재 합의가 된 상황이죠. 새로운 보수당도 거기에 합의를 한 상태인가요? 그렇죠.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고요. 일단은 이 지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공천 문제가 아직 정확하게 안 돼 있기 때문에 먼저 합당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진행하자. 지금 현재 순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각 당의 공천 심사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그 특히 이제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물갈이 50% 뭐 물갈이 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통합을 하는 과정이어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의구심도 있고 복잡해질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단 각 정당별로 그 공천 나름대로 공천 심사를 하고 있고요, 준비하고 있고요. 한국당은 이미 심사 단계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지금 점수를 일단 매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걸 가지고 나중에 아마 어떤 식으로든 다른 그 합당한 정당하고 어떤 그 협의를 할 상황인 것 같은데 현재 그 컷오프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가장 큰 관건이에요. 지금 점수가 낮은 현역 의원들을 어떻게 잘라낼 것이냐. 또 잘라내는 게 또 중요하기도 하지만 조용하게 잘라내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충분하게 설득하게. 그러니까 그분들을 이제 비례로 옮겨가는 방법, 그러니까 미래 한국당으로 옮기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아마 논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험지 출마 얘기는 지금 아직도 갈등 상태에 있는 걸로 아는데, 어쨌든 홍준표 전 대표는 양산을에서 출마를 하는 걸로 좀 가닥이 잡히는 것 같아요. 거의 굳어져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이제 김두관 전 의원과 맞붙게 되는 그런 같은 상황인 지사를 했었죠. 그렇죠. 같은 경남지사를 했었고, 어쨌든 거기가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그렇죠. 상징적인 곳이죠. 상징적인 곳이고, 그래서 이게 나름 격전지가 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여요. 그쪽. 그런데 이 당 입장에서는 그 지역보다는 오히려 이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고, 사실 황교안 대표가 약간은 끌려가다시피 종로에 출마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도권에서 어떤 중진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쪽에서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수도권이라는 것이 지금 수도권에 그냥 강남 이런 데 가라고 하면 안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당연히 나올 텐데 험지에 가라. 강북이라든가 또 구로라든가 이런 지역에 가면 사실 당선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본인들의 어떻게 보면 정치 인생이 걸려 있는 그런 이번에 격전일 텐데, 그런 걸 수용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김태호 의원도 그렇고요. 그래서 뭐 홍준표 대표는 황교안 대표 백댄서나 하라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황 대표 입장에는 그런 거예요. 이게 이번 총선이 끝나면 어차피 대선 경쟁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번 총선에서 누가 우위를 점할 거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내에 총선 그 대선 후보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 홍준표, 김태호, 또 유승민, 그리고 김무성, 오세훈, 그리고 지금 그 황교안 대표거든요. 근데 오세훈 의원은 벌써 성동에 출마를 하기로 했죠. 저기죠. 광진. 광진. 예전에 추미애 대표 맞습니다. 후보 그 지역이었죠. 광진에 지금 현재 깃발을 꽂아놓은 상황이고, 김무성 의원은 본인 불출마 선언을 한 다음에 험지면 어디라도 호남이라도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유승민 대표는 지금 불출마 선언을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남은 것은 뭐 제주지사를 하고 있는 원희룡 의원 빼고 두 분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김태호 의원하고 김태호 전 의원하고 홍준표 대표하고 이 두 분이 서울로 와야 된다. 그래야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안심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저기 편한 데서 다 당선이 돼서 올라오는데 나는 혹시 안 되면 나중에 책임지게 되면 자기만 피해를 보는 거죠. 그런 것들까지 고민을 한
그런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어떻게 되고 있나요? 민주당도 이번 주까지 아마 저기 심사가 끝납니다. 아, 예. 예, 그러면은 이제 400여 명에 대한 심사가 모두 끝나고, 민주당은 이 심사 자체가 큰 의미는 없어요. 예. 이 심사의 가장 핵심은 결국에는 컷오프일 텐데, 컷오프를 거의 안 하겠다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될 수 있으면 경선을 치르겠다. 그런데 이 고민이 있는 거예요. 특히 단수 공천인 곳에서는 그러면 이거 심사라는 게 의미 없이 이 사람은 그냥 거저 먹는 거 아니냐, 예. 이런 비판이 있고, 이 물갈이도 하나도 안 되면 이거 개혁 공천도 아니고 현역 의원들 자기들 또 해먹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낮은 점수가 나오는 곳은 아마 물갈이를 하기 위해서 컷오프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미 전제로 1등과 3등 사이의 간격이 크다면 네. 여기는 이제 경선 없이 가겠다, 단수 후보 추천하겠다, 이렇게 예. 얘기했고요. 예. 또 하나는 이미 단수 후보 추천된 지역이라도 점수가 워낙 낮으면 그곳은 전략 공천으로 가겠다, 이 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공천 파동의 가능성이 아직 좀 남아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 공천 파동을 기다리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 가야지? 지금 진보 진영, 중도 진보 진영 3지대에서는 예. 지금 현재 있는 그 세 개 당, 바른미래, 대한신당, 민주평화당, 예. 이 당으로는 호남 자민련이라는 평가가 나오니까 예. 안 되겠다. 우리는 제 3지대로서 중도의 어떤 의원들 좀 모셔와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거에 그 불합리한 공천에 반대하는, 또 저항하는 분들이 나오게 되면 예. 그분들을 흡수한다, 그런 보관이 있고요. 거기에다 플러스 뭐 지금 청년들이 모여서 만든 신당과 예. 소상공인이 만든 신당이 있어요. 거기와 예, 예. 합병하는 계획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마디로 그 네티즌 용어로 줍줍 예. 주워 먹겠다, 요런 전략을 지금 쓰고 정치 있네요. 용어로는 이삭줍기입니다. 이삭줍기.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방금 자연스럽게 이제 제3지대 얘기가 나왔는데, 손학규 대표가 퇴진하겠다, 2월까지 퇴진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뭐 본인이 얘기한 게 아니라 다른 뭐 통합을 추진하는 측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통합 측에서 먼저 제안을 했죠. 예. 손 대표에게 이 통합과 동시에 내려오셔야 된다. 예. 근데 그걸 받지 않은 거예요. 거부를 한 것까지는 이제 알려졌잖아요. 예. 그리고 그러자마자 박주선 의원,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의 통합추진위원장 박주선 의원이 손학규 대표를 만난 거예요. 예. 만나서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냐. 그러니까 2월 말까지 통합을 완료하고 그만두겠다는 말을 한 거죠. 그러면 어쨌든 이거는 약속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기자들이 확인을 했어요. 예. 그러면 어떤 식으로 내려올 거냐라고 물어보니, 지금 현재 3당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미래 청년들이 만든 신당이 있어요. 예. 그 신당과 통합이 이루어지면 그러면 그만두겠다. 그것이 바로 이달 말이다. 그렇군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제가 듣기로는 처음에 그 손학규 대표, 즉 바른미래당에서 처음에 이렇게 손을 벌린, 이렇게 좀 구애를 한 측이 그 시대전환이라고. 예. 네, 그 예전에 저 누구죠? 이원재 그 희망제작소 전 대표가 있었던 곳인데, 이 시대전환에서는 부인을 했어요. 바른미래당하고 같이 안 간다라는 식으로. 근데 제가 듣기로는 뭐 정확하게 그분들한테 제가 반대 취재를 한 건 아니지만 이 바른미래당 쪽에서 듣기로는 손학규 대표가 그대로 있고 정경영 대표가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는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봤자 거기선 기본적인 체계가 바뀌지가 않기 때문에 할 역할이 없다. 이렇게 저는 전제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전제가 바뀌면은 예를 들어서 손학규 대표가 내려온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지금 저기 바른미래당 측에서 손학규 대표 측이 손을 뻗고 있는 데는 지금 그 시대전환은 또 아니잖아요. 다른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확인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 부분은. 공식적으로. 근데 지금 현재 창준위에 올라와 있는 정당들 중에서 하나거든요. 근데 시대전환도 그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도 같이 지금 그 레이더 망에는 아직 같이 있는 걸로. 뭐 정확하진 않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청년들의 모임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 조직이. 뭐 한 두세 개 정도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 중에서 그렇군요. 예전에 이원재 대표가 한번 여기 출연하신 적이 있어요. 출연해서 뭐 그때는 이제 그 정치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뭐 기본소득 관련해서 얘기를 한번 하려고 했던 건데 한번 모셔야 되겠네요. 궁금해서 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빨리 모셔야 될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요. 통합이 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어쨌든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어쨌든 지금 통합이 어쨌든 진행이 되고 그러면은 그 국고보조금을 받는 게 2월 15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전까지 그러면 20명 교섭단체 완성이 되는 건가요?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지금 시간적으로 오늘이 12일 아닙니까? 예. 13일입니다. 13일이니까 내일까지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 절차라는 게 있는데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바른미래당으로 일단 다 들어가서 어떻게 받은 다음에 돈이 너무 크게 차이가 나서 아니 그런데 그게 완전히 모든 액수를 다 못 받는 게 아니고 각 정당별로 다 받긴 받아요. 근데 이제 교섭단체냐 그렇죠. 아니냐가 좀 큰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보다는 더 중요한 게 3월 말에 받는 게 더 중요해요. 선거보조금. 이건 1년 거를 한꺼번에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받는 거의 4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때 교섭단체가 되면 상당히 많이 커버를 할 수가 그럼 있습니다. 3월 말까지는 웬만하면 끝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군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되면 이제 그때가 후보 등록 직전이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통합을 안 하면 못 하는 거죠. 그렇군요. 정동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대표잖아요. 거기 그 민주평화당에. 그러면은 정동영 대표도 통합을 하면은 사퇴를 하는 걸로 본인이 약속을 한 겁니까? 제가 정동영 대표하고는 통화를 못 했어요. 저는 안 받으셔서. 근데 다른 쪽에서 제가 듣기로는 통합이 되면 그만 내려올 의욕이 있다. 의사가 있다. 이렇게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얼마나 위력을 발휘할지를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당의 간판이 될 만한 인물이 지금 사실 옛날 구 정치인들 빼놓고 없는 상황에서 얼마나 새로운 얼굴을 영입을 해서 뭐 민주당과는 차별화를 할 수 있는 거 이게 좀 쉽지 않아 보이긴 해요. 그렇죠. 결국은 인물란으로 가는 거거든요. 결국은 누구를 얼굴로 세울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큰 그 어려움이면서도 핵심이죠. 사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갈지 그리고 저한테도 여러 의원들이 물어봐요. 어떤 분이 괜찮겠느냐. 안철수계 쪽에서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요? 새로운 얼굴로 좀 그런데 사실 그런 분들을 우리 정치 지형에서 잘 못 키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다른 데에서 그냥 활동하시던 그런 우수한 분들은 많이 있지만 이분들이 정치권 안으로 그 제도 정치권 안으로 들어와서는 사실 이 버텨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권 안에서 인물들을 많이 이렇게 양성하고 기르는 그런 풍토가 마련돼야 되는데 이 최근 인재 영입에서도 나왔지만 지금 그런 게 너무 척박해서 인물들이 별로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박준규 기자 같은 분이 가서 정치를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여기 그 나온이라고 너무 바빠서요. 그렇군요. 하식스가 1순위입니다. 하식스를 지키기 위해서 정계 진출을 안 하시겠다는 박준규 기자.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